자, 안녕하세요. 양파 선생입니다. 자, 3ds Max 툴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자, 화면 컨트롤과 그리고 오브젝트 컨트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맥스를 먼저 열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크게 4개의 화면과 그리고 상단 패널, 뭐 좌측, 우측 패널, 하단 패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터페이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가운데 있는 먼저 4개의 화면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자, 탑, 그리고 여기는 프론트, 여기는 레프트, 네 번째는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사람 시각으로 보면 약간 왜곡이 지는 형태를 볼 수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 마우스 1번 버튼이죠. 1번 버튼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우스 2번 버튼, 휠 버튼이죠. 자, 휠 버튼으로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자, 만약에 여기에 오브젝트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자, 마우스 1번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은 오브젝트 선택을 하는 버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우스 2번 버튼으로 컨트롤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 먼저 오브젝트 하나를 열고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우측 패널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크리에이트의 자, 지오메트리, 그리고 자, 이렇게 도형 버튼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박스를 눌러서 자, 퍼스펙티브에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우스 1번 버튼으로 클릭, 그리고 드래그 하고, 자,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사각형은 이 도형의 밑면이 되는 밑면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사각형이 이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떼고, 그 다음에 자, 다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높이 값이 맞춰지게 돼요. 자, 이 높이 값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다시 클릭을 해서 자,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 박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옆에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가 나와 있는데, 이 파라미터 수치를 가지고 또 움직여 줄 수가 있고, 그 옆에 파라미터 수치 옆에 보면은 자,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자, 좌우로 또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높이 값은 뭐 정확하게 수치로 입력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50을 넣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자, 도형이 이제 완료가 됐다. 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마우스 3번 버튼,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자, 박스 버튼이 해제가 되고 자, 완료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화면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화면 컨트롤하는 방법은 Alt와 그리고 마우스 2번 버튼, 휠 버튼이죠. 휠 버튼을 가지고 화면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동하는 방법은 화면 마우스 2번 버튼을 클릭을 하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레프트 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른 뷰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회전해 본다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마우스 2번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뷰에서도 자, 레프트 뷰에서도 Al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탑 뷰도 자, 프론트 뷰도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가 다 보시면은 어소 그래픽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소그래픽은 퍼스펙티브와 다르게 이렇게 왜곡이지지 않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어소그래픽을 볼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탑뷰, 프론트뷰, 레프트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선택된 창에서 자, 어소그래픽을 갖다 대면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자, 노란색으로 바뀌고, 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프론트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프론트뷰. 자, 여기는 탑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탑뷰. 자, 옆에 보시면은 알파벳이 적혀 있는데, 자, 저거는 이제 단축키. 자, 여기는 레프트 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L을 눌러주시면 자, 레프트 뷰로 바로 바뀌게 돼요. 자, 여기도 뭐 버튼 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B 눌러서 버튼 뷰로 바꾸고 수가 있고, 다시 뭐 T 눌러주시면 탑 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뷰를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V를 눌러주시면은 뷰 포트가 뜨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면은 바로바로 또 바뀌게 돼요. 자, 뷰 포트 안에서도 자, 뷰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알파벳이 있어요. 자, 그 알파벳은 이제 또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고, 자, V 누르고 자, R 눌러주시면은 자, 라이트 뷰가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라이트와 백은 단축키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V 그리고 K 눌러주시면 자, 백뷰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각 화면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3D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도 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프론트 뷰를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프론트 뷰로 돌아오게 되고, 자, 라이트 뷰로 바꾸게 되고, 자, 바로바로 이렇게 안 바뀔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단축키를 눌러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자, 또 프론트 뷰가 안 되네요. 자, 가끔씩 저렇게 뷰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이 뷰의 또 장점은 대각선도 볼 수가 있고, 그 모서리 쪽도 이렇게 눌러서 볼 수도 있어요.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뷰를 사용해 보시고, 뷰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 자신이 맞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키를 많이 쓰는 편이고, 3D 아이콘도 가끔씩 이제 쓰는 편이기도 해요. 자, 하시면서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퍼스펙티브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자, 이렇게 세 개의 뷰에서는 와이어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자,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옆에 써 있는데, 이 와이어 프레임을 클릭을 해서 리얼리스틱으로 이제 바꿔 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속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뷰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단축키를 써 본다면은 F3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눌러주시면 와이어로 바뀌게 되고요. 자, 퍼스펙티브도 마찬가지로 F3번 눌러주시면 와이어로 바뀌게 되겠죠. 자, 와이어가 색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와이어를 또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F4번을 눌러주시면은 와이어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 와이어가 껐다 켰다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F4번으로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그리드가 나와 있는데, 나 이 그리드가 좀 불편하다 라고 하면은 알파벳 G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 다른 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택된 오브젝트들은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 이렇게 선택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난 이게 좀 거슬린다.
자, 이게 바운드리 박스라고 하는데, 이 바운드리 박스가 거슬린다 라고 하면은 J를 눌러주시면은 자,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바운드리 박스가 좀 많이 불편해서 끄고 하는 편이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J를 눌러서 바운드리 박스를 없애봤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네 가지 화면으로 이제 분할이 되어 있는데, 분할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은 마우스 커서로 가면은 자,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면서 자, 클릭 드래그를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줄이고 키우고, 자, 가운데 가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나중에는 이제 우측 패널을 많이 이제 넓게 쓰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기는데,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넓혀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방법.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이제 박스를 자,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열어봤었는데, 자, 어떤 뷰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조금 형태가 바뀌게 돼요. 자, 어떤 얘기냐? 자, 이번에는 실린더를 열어볼 건데, 실린더를 프론트 뷰에서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클릭 드래그 하면은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클릭을 떼서 이렇게 높이 값을 만들어 주는데, 자,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원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 Y축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Y축으로 이렇게 높이 값을 맞춰 주는데, 자, 처음에 저희 이제 박스 만들었을 때는 X, Y축을 먼저 사각형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Z축으로 이제 높이 값을 만들어 줬는데, 자, 다르죠. X, Z 값으로 원을 만들고 Y축으로 높이 값을 만들게 되죠. 자, 이거는 레프트 뷰에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프트 뷰에서 실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면 클릭 드래그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되죠. 자, 그리고 드래그 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X, Y축, 지금 보시면 여기가 X, Y축 되어 있죠. 이게 이쪽으로 Z축. 자, 그거는 이제 레프트 뷰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뷰에 맞는 축이 나와 있는 것이고, 자, 보시면은 다시 퍼스펙티브 한번 눌러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돌아왔는데, 자, 지금 이 축이 지금 월드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Y, Z축으로 원을 먼저 만들고 X축으로 높이 값을 만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뷰에서 만들었냐에 따라 이렇게 기준점이 좀 달라진다는 거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헷갈리면은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가 오브젝트 컨트롤 하면서 한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실린더 두 개를 활성화를 시켜봤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이렇게 원의 지름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높이 값을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은 자, 완료가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실린더가 좀 더 얇고 그리고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자, 선택을 했더니 파라미터는 사라졌죠. 자, 그러면은 수정을 할 수가 없느냐? 자,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컨트롤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보시면은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크리에이트, 자, 그 옆에 보시면은 모디파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 아이콘 한번 눌러 보시면은 자, 아까 보셨던 파라미터가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디우스 값도 올려주고 그리고 높이 값도 이렇게 바꿔서 다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자, 해서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모디파이에 오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제 제일 많이 모델링을 하게 될 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는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디파이. 자, 해서 또, 자, 여기 있는, 아까 화면 컨트롤 하면서 이걸 하나 안 했는데, 자, 한 화면을 좀 크게 쓰고 싶다. 자, 프론트 뷰 이 화면을 크게 쓰고 싶다 하면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말고, 이 화면만 꽉 채우겠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맨 끝에 보시면은, 자, 이 맥시멈 뷰포트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한번 이 아이콘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커지게 돼요. 자, 이 화면만 꽉 채워지게 되고 다시 한번 눌러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눌러 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 단축키는 Alt W를 눌러 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뷰가 커지게 돼요. 자, 한 화면만 해서 좀 크게 보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이동을 하고 또 이제 회전하고 스케일도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 자, 옆에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먼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아이콘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클릭을 하면은 이제 선택이 되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고, 셀렉트 오브젝트.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과 알트를 가지고 더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해제를 하는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선택을 하면은 자, 옆에 여기 보시면은 자, 실린더 2번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자, 컨트롤 누르고 다른 실린더 1번 한번 눌러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됐다. 그리고 눌러 보시면 세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됐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다시 선택된 거를 다시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더 할 때는 컨트롤 그리고 뺄 때는 Alt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과 Alt를 이용해서 선택을 더하고 그리고 선택을 해제하는 방법.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Select by Name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뜨게 되고, 박스 1번 뭐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자, 뭐 실린더 1번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OK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실린더 1번을 선택이 되고, 또 뭐 여기랑 또 컨트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실린더 2번을 선택해주고 싶다, 같이 두 개를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자,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좌측 패널에 있는 것과 똑같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게 2016 밑에 버전들은 이 좌측 패널이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by name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자, 16 이상인 버전들은 그냥 여기 와서 선택을 해서 쓰셔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쓰셔도 돼요. 자, 여기서부터 또 Shift를 눌러서 여기까지 실린더 2번까지 선택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Shift를 눌러서 실린더 2번을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해제를 한다, 이 네임 안에서 해제를 한다 라고 하면은 자, 아까는 더할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뺄 때는 Alt를 눌렀었는데, 자 여기서는 다 컨트롤로 하시면 돼요. 선택된 거를 다시 컨트롤 누르고 눌러주시면은 해제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선택하면은 또 선택이 되고, 자,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그 옆에 보시면은 네모로 점점점점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은, 자 허공에다가 마우스를 클릭 그리고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셀렉트가 뜨게 되는데, 이 안에 자 걸쳐지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작은 화살표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아이콘들, 자 여기 보시면 작은 아이콘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아이콘들은 클릭을 눌러주시면은, 꾹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자 네모는 해봤고,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한번 눌러보시면은, 자 얘는 클릭을 중점으로 넓게 퍼지면서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둥근 거. 그리고 자, 이 같은 경우는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점선이 나오게 되고, 클릭을 해제한 후에 다시 또 클릭 쭉 가서 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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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시작점으로 와서 다시 클릭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기능. 자 그리고 이 곡선 같은 경우는 자 그냥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 자 밑에 있는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자, 클릭해서 자, 여기 자 클릭해서 계속 드래그를 하고 있는데, 이 원이 닿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도 Alt를 누르면은 자 닿으면 해제가 되고, 자 클릭을 떼고 다시 또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고 하는 기능. 자 스프레이 해서 자 여기 있는 기능들 뭐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셀렉트를 선택 영역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네모로 다 선택하는 거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있고, 자 그 옆에 보시면은 네모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박스 하나가 이제 걸쳐져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걸쳐지기만 해도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네모 점점점점 안에 박스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클릭하고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박스 1번까지 같이 선택이 됐을 텐데, 자 실린더 1번만 지금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선택을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이 왜 선택이 안 되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요것이 이 아이콘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이 되어 있으면 해제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방법. 자 이번에는 여기 옆에 있는 Select and Move, Select and Move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브젝트 만약에 이 박스를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셀렉트 오브젝트로 갖다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무브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있는 셀렉트 앤 무브 그리고 셀렉트 앤 로테이트, 셀렉트 앤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셀렉트가 붙어 있죠. 자 얘네들로 갖다가도 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굳이 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화살표는 이제 기즈모라고 하고, 자 이 기즈모가 있는 위치는 처음에 이제
밑면이 이제 이 박스를 처음에 만들 때 이 밑면에서 이제 처음을 만들게 됐죠. 그 밑면의 이제 중심, 그것이 이제 축이 되는데 그 축을 이제 피봇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축에 이제 이 기즈모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즈모. 자, 기즈모가 이제 무브에 대한 이제 기즈모가 나왔는데, 자, X축, Y축, Z축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나와 있죠. 자, X축 클릭해서 이렇게 X를 누르고, 그리고 Y 화살표를 누르고 이동하시면 이렇게 이동. Z를 누르고 이동.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자, Y, Z 사이에 이제 네모가 있는 이 네모를 누르고 이동을 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XZ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 것은, 자, 무브 여기 오셔가지고 오른쪽 버튼 한번, 자, 마우스 3번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뜨게 돼요. 자, 이 창은, 자, 이 중심, 이 피봇,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의 중심 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고, 자, 그 이 수치는 여기 밑에 보시면 하단에도 나와 있어요. 자, 해서 여기 있는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뭐 10이고, 그리고 뭐 Z는 뭐 0이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옵셋은 뭐냐면은,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Y축으로, 자, 10만큼 움직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지금 31.744라고 되어 있는데, 자, 10만큼 움직이면은 41.744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옵셋에서, 자, 10cm만 입력을 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 지금 있는 피봇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이동을 하겠느냐 라는 거니까는, 자, 잘 사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회전도, 자, 회전에 관련된 이제 기즈모가 바뀌었는데, 자, X축으로 회전, 자, 이런 식으로, 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밑에서도 이렇게 회전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언두를 할게요. 언두는, 자, 여기 컨트롤 Z, 되돌린다라는 거죠. 되돌리는 버튼. 자, 컨트롤 Z, 뭐 다른 프로그램 쓰셨던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컨트롤 Z, 자, 언두. 자, 그리고 반대로 리두가 있는데, 리두는 맥스에서 리두는 단축키가 R 컨트롤 Y를 눌러주시면 리두. 자, 이런 식으로 리두 컨트롤 Z 하면은 언두. 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시 계속 회전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Y축, 자, 그리고 Z축,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알아볼 거는, 자, 아까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 프론트 뷰에서 만들었고 레프트 뷰에서 만들었던 이 실린더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90도가 돌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해서, 자, 90도를 얘를 한번 0으로 한번 바꿔 보시면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축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도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 또 보시면은 마이너스 90에 마이너스 180에 Z축으로는 90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죠. 얘네들도 각자 0, 0, 0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똑바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뷰에서 만들어지는, 자, 원하는 뷰, 뭐 프론트 뷰나 뭐 레프트 뷰, 뭐 라이트 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뷰에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축이 돌아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회전할 때 이제 많이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X축으로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이 X축을 이제 돌리려고 X축으로 돌린다고 이렇게 계속 커서를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돌지가 않죠. 까딱까딱 하면서 분명히 저는 계속 이 원 주위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자, 회전을 할 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자, 마이너스 축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로 이렇게 쭉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축으로 가고 싶다라면은 아래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 돼요. 화면 밖으로 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셔도 돼요. 그렇죠?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Z축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리면은 안 돌아가죠. 지금 보시면. 자, 근데 위로 올린다, 아래로 내린다 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많이 헷갈려들 하시니까는 자,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케일 한번 알아보면은, 스케일은 자, X축으로 크게, 뭐 Y축으로 크게, Z축으로 크게, 그리고 자, 이 사각형에서 하면은 자, YZ, XY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되고, 스케일은 가운데 이 삼각형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스케일. 자, 스케일도 보시면은 밑에 조그만 화살표가 있죠. 얘도 한번 꾹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 자, 얘로 갖다가 한번 해봤고, 그 밑에 있는 화살표가 두 개 있는 이 아이콘으로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자, 기준으로 움직여서 보시면은, 자, 아까랑 했던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죠. 기준물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자, 이 아이콘과 첫 번째 아이콘, 화살표가 하나 있는 아이콘과 화살표가 두 개 있는 아이콘은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은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화살표가 하나 있는 이 아이콘을 보시면은, 자, 밑에 보시면 X, Y, Z 보시면은 Y축에서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언두에서 100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X축으로 하나만 되어 있는데, 자, 이 축을 한번 150으로 한번 바꿔보시면은, 자, 전체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X, Y, Z로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있는 이 화살표 두 개 있는 아이콘을 보시면은, 자, 각자의 축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100에 뭐 75에 5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축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준으로 움직일 때는 둘에게는 차이점이 없지만은, 자, 이렇게 수치로 바꿔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두 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있는 이 아이콘은 뭐냐면은, 부피값을 맞춰주면서 스케일을 준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Z축을 움직이면은, 자, Z축이 이제 올라간다, 커진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Y와 X는 줄어들고, 자, Z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X와 Y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면은, 자, 줄이면은 이렇게 XY가 늘어나고, 늘리면은 XY가 줄어들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스케일. 자, 이 스케일은 모델러들은 많이 안 쓰는데, 자, 언제 좀 많이 쓰냐면은, 자, 애니메이션을 할 경우에 이제, 자, 이 스피어가 이제 공이다, 이 공이 이제 튕겨 오른다
튀어오르는 애니메이션을 줄 거다라고 할 때, 바닥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공이 이제 눌리겠죠. 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Z축으로 이렇게 눌렸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튀어오른다라고 하면은 위로 이렇게 길쭉하게 바뀌겠죠.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줄 때 이제 부피값은 일정하게 되면서 이렇게 스케일을 주겠다라고 할 때 쓰는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러들은 뭐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이가 아니고 뭐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스케일 알아봤고, 자, 여기 두 가지는 띄워놓고 여기 끝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이 아이콘 한번 같이 알아보겠는데, 기다란 아이콘, 기다란 이제 사각형, 그리고 짧은 사각형이 있고 십자가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은 이제 피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긴 오브젝트, 짧은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콘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각자의 피봇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스케일을 주더라도 각자의 피봇에서 준다. 그러니까 2개 이상 선택을 했을 때. 자, 이렇게 4개를 다 선택을 하고, 자, 바뀌었네요. 자, 각자의 피봇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각자의 피봇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각자의 피봇에서 이렇게 스케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꾹 눌러서 그 밑에 있는 얘는 뭐냐면은 자, 피봇이 하나로 바뀌었죠. 뭐냐면은 각자의 피봇의 중심, 그 중심에서 자, 기즈모가 활성화가 되면서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줄 수 있는 거. 처음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각자의 피봇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각자의 피봇의 중심에서 움직이느냐, 확실히 다르죠, 두 개는. 자, 이 두 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좀 모델링이 좀 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뭐 바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 몰라도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자, 이 맨 마지막 얘는 뭐냐면은 아예 피봇이 따로 떨어져 나가 있죠. 자, 얘는 이제 나중에 워킹 피봇이라는 거를 이용하게 될 때 쓰게 되는데, 자, 가상의 피봇을 쓰게 될 때 다른 오브젝트들이 이 오브젝트들의 피봇이 아닌 가상의 피봇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되고, 자, 가상의 피봇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0,0,0에 자, 피봇이 가 있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움직이게 돼요. 자, 이 아이콘은 나중에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얘네들 이 아이콘에 이제 단축키를 알아보게 되면은 자, Q는 이제 선택, W는 이동, E는 회전, R은 스케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Q를 계속 자,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Q를 눌러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아이콘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Q를 막 누르다가 이 아이콘이 바뀔 경우가 생겨요. 자, 나는 계속 이제 네모를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됐다 지금. 자, 그거는 단축키를 여러 번 눌려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게 된 거니까는 자, Q를 또 눌려서 자, 바꿔주셔도 되고, 뭐 클릭을 해서 열어서 바꿔주셔도 돼요. 자,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R를 계속 눌러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또 계속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델링을 하다가 자, 나는 Z축으로 줄여야지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자, R을 여러 번 눌려서 아이콘이
바뀌어 있으니까는 이때 다시 바꿔 주시고 하시면은 자 원래대로 스케일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고, 델리트를 눌려서 3ds 맥스, 저희는 이제 이 맥스 툴은 3D를 하려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3D는 자 XY만 있는 축이 아니고 Z축이라고 이제 축이 나와 더 하나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우기 좀 많이 버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자주 보는 이제 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핸드폰이든 뭐 모니터든 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X, Y축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아 오는데, 자 이렇게 깊이가 있는 한 개의 축이 더 있는 X, Y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높이 값이 있는 이런 축을 다룰 때 처음에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좀 이동하거나 그럴 때 좀 이제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하나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자, 시프트를 누르고 이동이나 뭐 회전 그리고 뭐 스케일을 주게 되면은 자, 카피가 돼요. 그렇죠? 하면은 클론 옵션이 뜨는데 뭐 인스턴스, 레퍼런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알아보기로 하고, 자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자 복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이제 얼굴이고 프론트 얘가 얼굴이고 얘가 이제 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을 한번 달아보려고 해요.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색깔 바꾸는 거는 여기 네임 앤 컬러에 여기 물론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해서 팔레트가 나오는데 팔레트를 눌러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X축으로 또 Shift를 눌려서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카피가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만들면 좋죠. 근데 이렇지가 않고 만약에 뭐 이렇게 쭉 이게 막 동떨어져 있다, 저 멀리가 있다 얘가, 그쵸? 저기요 어디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있다 라고 하면은 자 이 굴을 여기다가 이 눈을 이제 이 얼굴에다 이제 갖다 가지고 오려고 하려면은 자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잡고 여기로 옮길 거다 해서 갖다 놓으면은 자 이상한 데가 있고,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갖다 놓을 거다 해서 돌려보면 또 이상한데 더 이상한 데가 있죠. 그쵸? 여기다 갖다 놓을 거다, 또 이상했죠.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잡았을 때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좀 힘들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좀 쉬운 팁을 드리자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는데 자 프론트 뷰, 먼저 이제 프론트 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프론트 뷰로 해놓고 눈이 하나가 더 어디 있나, 여기 있죠. 자 이 눈을 자 지금 보시는 프론트 뷰에 있는 X, Y 축 이 두 개의 축으로 가지고 자, 눈의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먼저 자 이렇게 두 개의 축을 먼저 맞춰 놓고, 자 프론트에서 이제 시프트 아니 알트를 누르고 이제 회전을 시켜보면은 스크린 회전을 시켜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자 아까 전에는 자 X와 Z축을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었죠. 보면은 안 움직인 축은 이 Y축이겠죠.
자, 이 Y축을 잡고 그리고 이동을 해 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먼저 정해진 축, 그러니까는 프론트면 프론트, 레프트면 레프트, 그 정해진 곳에서 먼저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먼저 맞춰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맞춰졌다 라고 하면은 회전을 시켜서 자, Z와 Y를 움직였으니 X만 가지고 또 움직이면 되겠죠. 나머지 축을 한 번 더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약간 프론트에서 했으니까 레프트 뷰에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 축을 가지고 먼저 맞춰주시고, 그리고 회전해 보시면은 요만큼 나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X축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도형을 가지고 뭐 지금 저같이 뭐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보든 뭐 프랍 같은 뭐 프랍을 만들어 보든 뭐 눈사람을 만들어 보든 뭐 여러 가지 기초적인 도형을 가지고 한번 계속 이동, 회전, 뭐 스케일을 줘가면서 만져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오늘 첫째 시간 화면 컨트롤, 화면을 컨트롤하는 방법과 그리고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 자, 뭐 질문이 있거나 좀 뭐 물어보고 싶은 뭐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는 자, 맥스 한 번씩 켜보고 한 번씩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는 자, 옆에 있는 쉐입, 자, 지오메트리 옆에 있는 이 쉐입에 대한 이 스플라인에 대한 라인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